세계의 중심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What the News 진행을 맡은 뉴스레이디 김윤미입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당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킴스티비 What the News 시작합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가까운 에팔레치아 산맥과 쉐난도우 산맥, 블루리지 산맥은 산삼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삼이 아주 많습니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과보를 쌓아야 캐거나 먹을 수 있다는 산삼이 산에만 가면 지천에 널려 있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곳 동부 버지니아 지역에는 산삼을 캐서 먹어봤다는 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천에 널린 산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면 산삼 채취가 금지됩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는 뭣도 모르고 산삼을 채취했다가는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등반길에 우연히 발견한 산삼을 한국적인 정서로 접근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국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미국 산삼을 좀 알아볼까요? 미국 산삼은 186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온 최초의 아시아계 이민 집단인 쿨리에서 시작됩니다. 쿨리는 원래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근로자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훗날 중국계 혹은 아시안 전체를 비하하는 말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쿨리 중에서 3천여 명이 철도 건설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살아남은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의 산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고국에 산삼을 수출하며 교역을 하게 되죠. 당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들은 갖은 조롱과 멸시를 피해 대도시 경찰서 주변에 무리지어 살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었고 중국 대륙과의 산삼 거래가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도 미국산 산삼의 90% 이상은 중국과 홍콩 등으로 수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산삼은 한국의 전래동화 속 효자 이야기와 산신령이 등장하는 설화 속에 신비의 명약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풍광 좋고 산세가 수려한 미국의 국립공원을 산행하다 보면 트레일 코스를 조금만 벗어나 들어가도 산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몇십 년 묵은 산삼을 캤다는 신만이 무용담은 너무도 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을 가면 사진과 추억만 가져가라는 캠페인 문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산에는 버섯이며 은행, 과실에다가 고사리, 쑥 같은 나물류까지 유혹적인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산삼이 널브러져서 나잡아잡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신비의 명약이라고 늘상 들어왔던 산삼을 말이죠. 게다가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아직 낙엽이 바닥에 쌓이지 않아서 빨간 열매를 매달고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산삼을 못 본 척하기란 무지 어렵습니다.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산삼을 살포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담아 내려오다가 적발되는 한인들이 매년 나올 정도로 산삼에 대한 아시안들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 부당하게 몸수색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단속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 개중에는 산삼을 캐서 그 자리에서 먹고 흔적을 없애려다가 그마저도 발각돼서 처벌을 받은 안쓰러운 경우의 한인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산삼 생산의 95%, 연간 6만 파운드 이상의 산삼이 미국에서 채취되고 있고 그런 만큼 보호종으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적 하자 없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채취한 산삼은 파운드당 400달러에서 1200달러 선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산삼 한 뿌리당 2, 3불에 불과한데
2, 3불짜리 산삼을 먹다가 중범죄로 기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방법은 일단 모든 국립공원 내의 산삼 채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매매 및 수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중범은 최고 5년의 실형과 벌금 25만 달러, 경범은 1년의 실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누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산삼은 채취 행위는 물론 매매 행위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라이센스 없이 산삼을 취급했다가 처벌받은 한인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산삼을 구입했다가 당국의 함정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한인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워싱턴 지역 한인 100여 명이 경찰의 함정 단속에 걸려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연 보호 명분은 조금 제쳐두더라도 돈으로 치면 그다지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산삼으로 인해 매년 한인들이 겪는 수모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소수계 정책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2004년에 있었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국에서는 버지니아 쉐난도어 국립공원 근처에 산삼과 웅담을 판매한다는 위장 점포를 차렸어요.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죠. 질 좋은 산삼과 웅담을 파니 사러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이 광고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것이 아니라 한인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표적 수사였던 거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100여 명의 한인들이 입건되고 통역과 운전을 도운 자녀들까지 밀매 공모자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 영주권자들은 나중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중범죄 처벌을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는데 산삼 구매가 그것이었던 거죠. 당국의 수사 요원들은 산삼과 웅담을 구입한 한인들을 미행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을 때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이 한인들이 사간 산삼과 웅담의 가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가 등을 감안했을 때 수만 달러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국에서 수년 동안 위장 점포를 운영하고 광고를 내고 미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까지 들어간 세금은 아마도 몇백만 달러는 좋게 됐을 겁니다. 수사당국이 영어 신문이 아닌 아시안 언론에만 광고를 낸 것은 결국 아시안만을 잡겠다는 인종차별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산삼 구입자들에게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수사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서툰 한인들에게 영어로 얘기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한인은 드물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죠. 그 긴박한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또 개중에는 산삼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범듯한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뭐가 문제겠냐 싶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뒤집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수사 당국이 백인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백인들만 들어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구매를 독려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대상이 흑인이었다면 인종차별 시비에 휘말리기 번거로워서라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대상이 아시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엮어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범죄 용의자를 한꺼번에 100명 이상 잡아 넣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된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죠.
다만 불법의 유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산삼의 경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채취할 경우 불법일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산삼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아 본업으로 산삼을 캐는 사람이 수지를 맞추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산삼을 캐는 데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라이센스만 소지하면 누구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 장소에는 큰 제약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나 각종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즉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카운티공원, 민간 사유지 등을 제외한 공유 산림 혹은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무주지에서만 산삼을 캘 수 있는데 이러한 곳은 산삼 자생지의 5% 안팎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산삼을 캐서 먹었다는 얘기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함정수사 사건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고 한인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언가 시작부터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껏 한인들은 숱하게 많은 1.5세, 2세 변호사를 길러냈지만 당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함정수사가 불법, 미국은 합법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유도 큰데요. 한국이라고 모든 함정수사가 불법이고 미국이라고 모든 함정수사가 합법은 아닙니다. 함정단속은 수사당국이 이미 범죄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 유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범죄 의도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범죄 의도인가 등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갔다면 미국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에 산삼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인들이 산신령 산삼설화와 같은 인식 수준으로 불법의 강도를 매치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불법을 사주했다면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함정수사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산삼 때문에 잡혀가는 한인들이 많은 이유는 어쩌면 처음부터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수민족을 겨냥한 게토 범죄가 돼버립니다. 유태인의 게토와 이탈리아계의 리틀 이탈리아, 중국계의 차이나타운, 베트남계의 리틀 사이공으로 범죄를 몰아넣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게끔 양성했다가 내킬 때마다 들어가서 단속 실적을 올리는 것이죠. 뒤집어 놓고 보면 이탈리아계 갱단 조직 마피아도 처음부터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무단으로 혹은 사적으로 처벌받는 동포를 보호하고 보호세를 거뒀는데 각종 이민자 차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돼버렸고 지역 조닝 차별로 같은 이민자 그룹끼리 모여 살게 되면서 모국의 범죄가 고스란히 이식될 수 있도록 방치됐던 것입니다. 이번 산삼 사건 말고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규모로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숏세일 붐이 적이 있었죠. 왜 숏세일 관련 사기 사건은 한인 사회에서만 적발됐을까요? 그것도 연방 검찰이 개입해 워싱턴 지역에서만 수백여 명이 입건됐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 산신령이 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럼 꼭 기억해 주세요.